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정오를 넘어서 30분 지났습니다. 내일 또다시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퇴진만이 해답이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개인, 가정, 직장, 교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길밖에 없다. 11월 9일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 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3, 4번 출구. 국민혁명 대표 의장 정광훈 목사 드림. 문재인 퇴진만이 해답이다. 개인, 가정, 직장, 교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 날씨가 사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수천 명, 적어도 수백 명의 애국 시민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철야 농성을 이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그 핵심에 개신교도들의 단결력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핵심이 개신교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개신교도들은 탄압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예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의 종교라는 것은 탄압받으면 더 강해진다는 뜻이 되겠는데 아직 한국은 자유가 살아있으니까 종교 탄압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 탄압 단계입니다. 근데 이 언론 탄압 단계가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느냐 하면은 종교 탄압으로 갑니다. 언론 탄압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탄압인 줄 모르고 있죠. 간접적으로 하니까.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뭐 언론 검열을 시작하면 금방 알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뭐 광고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홍위병 세력을 등장시켜 가지고 애국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나 기자를 괴롭힌다든지 이상한 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자유가 끝나면은 모든 자유가 끝납니다. 언론 자유는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시들기 전에, 자유가 끝나기 전에, 자유가 살아있을 때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유가 없어진 다음에 싸우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키자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 나가면은 항상 국민혁명 공약을 낭독을 합니다. 국민혁명 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렇게 읽으면은 읽는 사람도 힘이 나고 듣는 사람도 힘이 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듣고 낭독하고 하면은 여기에 담긴 논리가 자신의 신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념이란 말을 한자로 풀면은 이론화된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신념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론이 뒷받침되면은 아주 논리 체계가 구성이 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무기가 됩니다. 이념 무장된 사람과 이념 무장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념 무장이 된 사람은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 무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꾸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일관성. 이념 무장, 지금 한국의 우파가 그동안에 이념 무장에 소홀했습니다. 이념 무장의 핵심은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고 악이다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두 개가 부족하니까 나태해졌습니다. 때로는 비겁해졌습니다. 무사안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이념 무장이 잘 된 좌익 세력이 곳곳에 침투를 해가지고 평화 세력으로 위장하고 민족 세력으로 위장하고 민주 세력으로 위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념 무장이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독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반역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북한 선원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두 선원은 동료 선원 16명을 죽이고 남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군이 납포를 했어요. 그런데 해군이 납포하는 그 순간에 이 두 북한 사람은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남한에 내려오면은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합니다. 국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을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연 16명을 죽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죽였느냐, 자위적으로 죽였느냐, 정당방위는 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등등 이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랫동안 신문하고 재판 수사를 거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사람을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수사해가지고 우리 국내법으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영토에 있으니까 국내법으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 벌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16명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은 아마 사형 선고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은 98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형 집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16명을 죽였다고 처음 본인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다른 계통으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계통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확정을 했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적이 준 정보를 가지고 자국민을 벌하는데 쓰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정원이 누구의 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된 것이지만 만약 북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하는 전제를 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뭐 100% 고문받고 총살당하고 그 가족까지 다 수용소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가 사형 집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동족을 사형 집행시키는, 동족을 사실상 사형 집행이죠. 간접적 사형 집행이지. 북한에 보내가지고 사형당하도록 하는 사형 집행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이 필요하고, 여기 국민혁명 공약에서 표현된 우리의 가치, 진실, 헌법, 애국심이 논리적 근거로 되어가지고 이념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민족 공조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동족을 사지로 보내는 거, 죽게 살겠다고 온 사람을 사지로 보내는, 이게 민족 공조입니까? 수백만을 죽인 김정은은 민족이라고 봐주고, 남한으로 온 두 탈북자는, 탈북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북한 출신은 죽음의 장소로 사실은 사형대로 보낸 거죠. 사형대로 보내는 게 이들이 말하는 민족 공조입니다. 즉, 그 민족이라는 것은 북한식으로 해석하면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 중에 민족으로 분류될 자들은 종북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한의 종북 세력과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손잡고 다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게, 그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 공조면은 이것은 민족 반역 공조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평화는 전쟁을 부르고, 저들이 말하는 민주는 독재를 의미하고, 저들이 말하는 민족은 민족 반역자들끼리 손을 잡고 진짜 민족을 괴롭힌다는 것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셈입니다. 어쨌든 내일, 상당히 내일 이 행사는 다채롭습니다.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청년 학생 대회, 그리고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여성 대회,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시민단체 대회,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한국교회의 시간, 본대회는 4시부터 국민대회를 하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